여러분, 드디어 대한민국 증시 역사에 다시는 없을 기적 같은 숫자가 전광판에 새겨졌습니다. 2026년 2월 말, 우리 모두가 꿈의 수치라고만 생각했던 코스피 지수 6,000포인트 시대가 마침내 열린 것입니다. 5년 전인 2021년 1월, 코스피 3,000 시대를 열며 온 국민이 주식 열풍에 휩싸였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그로부터 딱 5년 만에 지수는 정확히 2배가 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5천선 근처에서 지루한 공방전을 벌이며 사람들의 애를 태우더니 어느덧 시장은 광기 어린 폭등을 거듭하며 6천이라는 역사적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경제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기쁘기만 하신가요? 이 엄청난 폭등을 주도한 주인공은 여러분이 매일 뉴스에서 지겹도록 들으셨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시장의 숫자는 공포스러울 정도로 거대합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3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가슴 뛰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는 한술 더 떠서 분기 영업이익 28조 원을 기록하며 매일같이 세계 경제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폭주에 가깝습니다. 충격적인 분석에 따르면 코스피 200 상장사 전체가 벌어들인 이익 증가분 중에서 이 두 거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8%에 달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기업이 피땀 흘려 번 돈의 거의 전부를 이 두 반도체 거인이 책임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면서 그 똑똑한 AI를 구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 이 두 회사만큼 잘 만드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는 연일 대한민국 증시의 승리라고 떠들고 지수는 6천을 뚫고 하늘로 치솟는데, 정작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계좌 상황은 어떠신가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오히려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수는 저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왜 내 종목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까? 아니면 오히려 예전보다 더 박살나 있는 걸까 하는 처참한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대한민국 투자자의 90%가 넘습니다. 실제로 이번 상승장의 실체를 뜯어보면 아주 지독하고 잔인한 쏠림 장세입니다. 소수의 초거대 기업에만 돈이 미친 듯이 쏠리고 있고, 나머지 수천 개의 기업은 이 화려한 파티장에 입장조차 못한 채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형국입니다. 게다가 시장이 뜨거워지니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 잔고가 31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악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건 시장에 작은 균열만 생겨도 모든 자산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 우리 발밑에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는 숫자의 환상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장의 진짜 민낯은 무엇일까요? 이 화려한 축제의 커튼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소중한 내 돈을 지키고 이 광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아주 쉽고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코스피를 6천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까지 끌어올린 걸까요? 그 엔진의 정체는 바로 AI 반도체라는 이름의 괴물입니다. 여러분, 챗 GPT로 시작된 인공지능 혁명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AI가 제대로 인간처럼 생각하려면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처리하는 특수한 기억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HBM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예전의 반도체가 좁고 답답한 일반 국도였다면, HBM은 수만 대의 데이터 트럭이 동시에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는 수천 차선의 초고속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속도로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능력을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갖춘 곳이 바로 우리 기업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신이라 불리는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며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고, 차세대 제품에서도 주도권을 완전히 움켜쥐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며 다음 세대 제품의 대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 반도체를 사려고 달러 뭉치를 싸들고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파는 지경, 부르는 게 값인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스피를 끌어올린 첫 번째 엔진, 즉 펀더멘탈의 힘입니다.
여기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뼈에 새겨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펀더멘탈은 그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즉 기초 체력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의미합니다. 지금의 코스피 6천은 단순히 사람들의 근거 없는 기대감으로 거품이 낀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실제로 전 세계에서 엄청난 달러를 긁어모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기초 체력이 괴물 수준이니 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결과죠. 하지만 엔진만 좋다고 차가 잘 나가는 건 아닙니다. 길을 닦아준 결정적인 외부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2026년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40원이라는 기록적인 고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통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경제 위기라고 공포에 떨기 쉽지만 물건을 해외에 내다 파는 반도체 기업들에겐 이보다 더한 보너스가 없습니다. 달러로 물건값을 받아서 원화로 바꾸면 앉아만 있어도 장부상 이익이 수조 원씩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달러를 벌었을 때 환율이 1,200원이면 1,200원만 생기지만 지금처럼 1,440원이면 가만히 앉아서 240원을 공짜로 더 버는 셈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한국 주식은 환율 덕분에 아주 저렴한 반값 세일 품목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환율이 내려가면 주가 상승분은 물론이고 환전 이익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이 서는 거죠. 결국 고환율이라는 장벽조차 압도적인 실적의 힘으로 부숴버린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독주하는 이 기이한 시장이 과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시야를 세계로 조금만 돌려보면 이건 한국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닙니다.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만 봐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소수의 공룡 기업들이 시장 전체의 중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자동차와 배터리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핵심 우량주들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사실상 대한민국 증시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수의 독보적인 우량 기업들이 산업 전체를 견인하는 구조는 AI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는 항상 화려한 빛만큼 짙은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본질적으로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가 극명한 사이클 산업입니다. 파도가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이죠. 지금은 전 세계가 미친 듯이 AI를 외치며 반도체를 사모으고 있지만 어느 순간 공장이 너무 많이 지어지고 수요가 한풀 꺾이면 가격은 순식간에 수직 낙하합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시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할까에 대한 답과 직결됩니다. 과연 지금 들어가도 안전할까요? 결론부터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은 무조건적인 추격 매수가 아니라 철저히 생존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반도체 상승은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AI와 HBM이 이끌고 메가사이클, 즉 수년 동안 이어질 거대한 흐름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커지면 HBM만 잘 팔리는 게 아닙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HBM이 AI라는 두뇌 옆에 붙는 초고속 작업대라면 일반 D램은 작업 중에 계속 꺼내 쓰는 책상 서랍이고 낸드는 물건을 쌓아두는 큰 창고입니다. AI 서버가 늘면 작업대만 늘리는 게 아니라 서랍도 더 필요하고 창고도 더 커져야 전체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HBM에서 시작된 불꽃이 D램과 낸드로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완전히 새로운 구조적 성장 구간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전 세계 AI 인프라의 심장인 엔비디아용 HBM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그 직접적인 수혜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미 삼성은 20만 원, 하이닉스는 100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구간에 올라섰을 때도 증권사들이 오히려 목표 주가를 더 높게 수정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업별로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삼성전자는 이번 사이클에서 실적의 레벨 자체가 과거와는 비교조차 안 됩니다. 일부에서는 2026년 연간 영업이익이 무려 17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북미 빅테크 고객사들에게 차세대 HBM4를 공급하게 되는데 여기서 삼성만의 무기인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턴키 구조가 판을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생산 규모나 가격 매력 측면에서도 경쟁자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는 저평가되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이닉스는 숫자가 훨씬 더 강렬합니다.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최저 76조 원에서 최고 140조 원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D램 가격은 112%, 낸드는 103%까지 폭등할 거라는 경이로운 예상도 나옵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과거처럼 경기에 휘둘리는 민감주가 아니라 구조적 성장 산업의 심장으로 완벽하게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HBM 시장 1위를 지키며 영업이익률 70%라는 말도 안 되는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으니 HBM의 황제라는 칭호가 전혀 아깝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데 왜 우리는 조심해야 할까요? 이유는 하나,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삼성 20만 원, 하이닉스 100만 원 시대가 열리자 시장에서는 코스피 8천, 삼성 27만 원 같은 극단적인 낙관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핑크빛 환상이 지배할 때가 바로 투자 심리의 과열 신호입니다. 실적 호재나 긍정적인 뉴스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면 AI 투자 속도가 조금만 주춤하거나 주문량이 아주 조금만 줄어든다는 소식에도 단기 조정은 여러분의